저는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건강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30대가 시작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암 환자가 되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또 아직은 젊으니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4기 암 환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암 환자가 되기 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키고 싶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장암 4기로 5년째 투병 중인 환자입니다. 5년 전 첫 번째 수술로 좌측 신장 전부를 제거하면서부터 암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하는 영상의 결론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암 환자가 되기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둘째, 건강한 경험. 셋째, 스스로를 사랑하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가장 체력이 좋고 아름다운 시기에 몸과 마음이 모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지금 생각하면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되게 참 많은 감정들이 저를 관통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여유를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한 것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그 방식이 조금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어요. 보통은 학교 마치고 빠르면 오후 4시부터 좀 늦으면 7시부터 새벽 4시 반에 문을 닫는 치킨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치킨집에서도 일을 하고 또 한 달에 2~3번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24시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도 좀 치킨이 메인인 데였는데 제가 닭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사실 잠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야간에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는 근무 시간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이제 급여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자취방에 가서 뭐 과제하고 그러고 잠들면 빨라야 6시거든요. 그럼 오전 수업이 있는 날은 못해도 8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학교를 가는데 그 시간에 사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게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랑 대학교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룸 자취방 비용을 좀 아껴보려고 동기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저까지 총 3명이 살았는데요. 제가 늦게 마치고 들어오는 걸 아니까 그 동기들이 아침에 저보다 먼저 준비하고 저를 제일 늦게 깨워줬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서 씻고 나오면 한 명은 아침밥을 이렇게 들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제가 입어야 될 옷을 이렇게 준비해 줘가지고 그렇게 많이 도와줘서 제가 어찌저찌 학교를 늦지 않고 제 시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야간 패스트푸드점은 9시에 시작해서 아침 9시에 끝나는 거라서 마치자마자 이제 근무복만 이렇게 갈아입고 바로 수업을 들어갔어요. 당연히 수업 시간 동안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을 못 번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달에 이제 2번이나 3번 정도만 밤새면 뭐 핸드폰비, 공과금, 또 월세도 이렇게 조금 충당하고 해서 낼 수 있었거든요. 밤새는 일이 치킨집보다 시급이 조금 더 높았어요. 밤새는 아르바이트는 다음날 수업이 최대한 없는 날로 이렇게 잡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1~2번 정도 그냥 몸으로 때워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절대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피곤하지만 뭐 잠깐만 버티면 돈도 벌고 학교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뭐 완전 밤새는 아르바이트는 또 매일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2~3번만 가면 되는 거였고 또 치킨집은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뭐 조금 자고 다시 나갔다가 수업 마치고 또 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기 2명이랑도 만날 기회가 생겨서 그때 덕분에 학교 잘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생각해보면 동기들한테 깨워달라고 하기 전에 그렇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어야 맞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아쉬워서 하는 말이지만요. 어쨌든 당시에 같이 사는 친구들이 공부도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덕분에 전액은 당연히 아니지만
30% 정도 성적 장학금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등록금에서 이 장학금 수령분을 공제하고 이제 학비가 나오는 시스템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은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녀서 장학금 받는다고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집에서도 도와주셨지만 생활비가 많이 좀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제 원래 대학 갈 생각이 없다가 이제 대학교를 온 이유가 대학교 생활이 좀 궁금해서 학교를 왔던 터라, 새로운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많이 교류하고 싶고 다양한 활동에도 이제 참여해보고 싶었던 때였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하려면 최소한의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뭐 교통비도 들 거고 밥값도 들 거고, 뭐 대학생이니까 뭐 술자리나 회식자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스스로 능력을 좀 기르고 공부를 해서 시간당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멀리 못 보기도 했고 그렇게 역량이 좋은 편도 아니라서 그냥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규칙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체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 나아가서는 제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지키고 싶은 건 건강한 경험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잠을 못 자고 체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이제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책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도 떨어졌고, 뭐 학습이나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가 갈수록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멈추지는 못하는데, 이제 계속 책상이랑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정말 눈에 띄게 성적이 낮아졌어요. 이게 뭐 사실 성적이 나쁘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큰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좀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기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온전히 수행할 이 자신감도 없어지고, 실제로 역량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야 될 때 안 자고 또 일어나야 될 때 못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계획보다 늦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뭐 눈 떴을 때 이미 뭐 하루의 절반이 지나가 버린 날도 있었고, 뭐 어쩌다 쉬는 날이면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하던지 아니면 생산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던지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씩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미 오늘은 틀렸구나,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공허한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 그 공허한 부분을 이렇게 술로 채우는 건강하지 못한 경험을 되게 가까이 두게 되었습니다. 술 마시는 게 참 쉽고 재밌었어요. 뭔가 고민으로부터도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탁 마셨을 때 뭔가 목을 넘어가는 그 시원한 느낌도 되게 좋았습니다. 또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뭐 웃고 즐기고 하는 게 뭐 나쁜 경험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든지 과해서 문제인 거지, 이게 술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제가 술을 대하는 태도가 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휴일을 이렇게 술로 보내고 또 다음날 이불 속에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또 저녁에는 또 술 마시러 나가고, 이런 악순환을 좀 자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휴일을 사실상 낭비하고, 등교나 출근을 앞두고서는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술 마신다고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적당히를 많이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허함을 느끼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술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많이 공허했던 이유는 제가 원하고 상상했던 제 삶이랑은 되게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원하는, 상상하는 멋있는 모습에 가까워지는 하루를 이렇게 보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고민거리를 다른 활동으로 이렇게 감춰두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인데요. 앞서 언급한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과 또 건강하지 못한 경험을 가까이 한 데미지가 등교나 출근 전날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그런 자책감과 이 스스로에게 실망한 이 마음이
생각보다 저를 크게 좀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라도 이렇게 현명하게 행동하면 좋았겠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지 않았나 봐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차라리 놀 때 이렇게 편하게 놀고 뭔가 할 때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하루와 나의 하루를 비교하고 되게 스스로를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제가 많이 파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스트레스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기 전에 뭐 나까진 놈이 뭘 어떻게 하겠어,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정말 어렵게 뭔가를 시작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거봐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또 중도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흔들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해봤던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흔들리더라도 거기서 또 배우고 다시 이렇게 도전하면서 계속 끝까지 이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좀 기초공사가 덜 된 건물처럼 그냥 조금만 흔들려도 폭삭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 긍정적인 마음만큼이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그냥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진심으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 아주 뻔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프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아름답지만 가능성이 참 많았고 또 체력도 좋았던 그 시절을 좀 그렇게 생활 리듬이 무너진 채로 보냈던 게 너무 아깝습니다. 위에 뭐 3가지를 지켰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암이라는 이벤트가 저한테 시작됐고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됐어요. 솔직한 지금의 심정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몸은 아프지만 오히려 마음은 굉장히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참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다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인데, 신기하게도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니까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하기 전에 지금처럼 보는 관점을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는 게 바뀌었으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됐는데 그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남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 돈이구나, 이게 돈이 많아서 여유로우니까 사람이 바뀌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조건은 저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버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조금 더 삶의 깊은 곳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뒤로부터 조금씩 제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른 생각들이 나를 채우고 또 덕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아프지 않으시고 각자의 방법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찾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